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3위 자산운용사죠. 피델리티가 극찬한 알트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이제 코인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피델리티 코인 회사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이 두 가지를 성공한 프로젝트의 표범이다 이렇게 지켜 세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개발자 기반을 갖춘 훌륭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표본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 다 성공할 수 없죠. 성공하려면 일단 유능한 개발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걸 개발해 놓으면 핵심 사용자 기반이 유주가 될 수 있어야죠.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지금 단연 앞장서고 있다. 이게 이제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가치가 크다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제가 이걸 영문 기사로 한번 찾아봤고요. 이걸 번역기를 한번 돌렸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솔라나를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능 있는 개발자, 그리고 핵심 사용자. 이것들이 누가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안 써주면 곤란하고요. 사람들이 있어도 개발이 잘 안 되면 또 곤란합니다. 이 두 가지에 뛰어나다. 사실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에 예전부터 투자를 했고요. 채굴 했던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단 하나의 알트코인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에서 작은 포지션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하면 백화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프로젝트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 즉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요. 약간 이거를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투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여러 개에다가 작은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피델리티는요, 이게 작년 10월 기사인데요. 이때부터 이미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 비트코인 그 전에 이미 펀드로 만들어서 팔고 있었죠. 이게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사실 현물을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냥 인덱스 펀드겠죠. 여러 번의 하락장에도 개의치 않고 무려 14년부터 비트코인을 몰래 채굴하고 있었던 기업, 18년도에는 아예 코인 전문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계속 관련 펀드, 이제 주식, 펀드, 기업들의 어떤 주식들을 묶어놓고 블록체인 펀드, 메타버스 펀드, 이거 계속 팔고 있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인덱스 펀드로 팔고 있었습니다. 22년도 EDXM이라는 코인 거래소를 공동으로 지금 투자를 해놨죠. 23년도 얼마 전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딜까요? 말씀드렸죠.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가요, 이 가만 보면 이거 옛날 CI이긴 한데요. 이 달러에 들어가 있는 전시안이라고 하나요? 전지안. 좀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눈이 있는 것도 그렇고 막 이렇게 빛나는 것도 그렇고 글쎄요. 이런 소위 말하는 세력 기관이 예찬했던 코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드렸던 EDXM 이게 이제 올해 6월 말 기사인데요. 코인 4개만 상장을 시켰었죠. 그 4개가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반짝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 규제 명확성이었다. 자, EDXM은 찰스 슈업, 이게 세계 7위 은행에 이제 이름을 올립니다. 시타델, 작년에 돈 제일 많이 벌었던 CEO가 시타델 대표죠. 그 다음 피델리티까지 총동원해서 그 월가 올스타들이 세운 코인 거래소가 EDXM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4개 지금 상장을 하는 이유가 규제 명확성 때문이다. 자, 어떤 이제 코인 업계 대표는 이 자산들은 규제기관에서 뭘로 인식됐다? 상품으로 이미 인식이 됐다. 법적 분쟁의 위험이 없다고 말을 했죠.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지금 상품이라고 봤는데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는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봤죠. 자, 이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은 하드포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실요, 그 이더리움은 규제 명확성이 사실상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고의로 시간을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죠.
이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리플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다 동일한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제가 봤는데요. 이더리움이 POW 채굴에서 POS 지분증명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SEC가 이걸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들의 주장이죠. 이 말이 맞으려면요.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채굴 방식에서 지분증명으로 지금 변환하면 그러면 갑자기 이 상품도 증권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SEC나 주요 언론들, 이것들이 다 사실은 월가의 로비를 다 받은 곳들이요. 뭐 대주주로 있고요. 이 돈줄, 광고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프레임을요, 계속 대중들에게 세뇌를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자산이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자산입니다. 이게 나왔는데 아직도 100년 전 법을 적용하고 새로운 법이 필요 없다고 누군가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 제가 볼 때는 하나 지금 막 이렇게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지만 하나씩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나중에 만들어질 겁니다. 자, 바이낸스 개석가 이게 뭐 올해 1월달 기사인데요. 하필이면 그 바이낸스 US 지금 뭐 거의 뭐 사람 거의 3분의 1인가요? 절반 가까이 잘랐고요. 뭐 대표도 그냥 막 바뀌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근데 코인베이스가 어떤 곳입니까? 블랙락과 제휴를 했죠. 블랙락이 코인베이스 주식 엄청 갖고 있습니다. 뭐 월가 그 코인베이스 주식 많이 상당히 갖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점유율을 계속 증가를 했죠. 자, 이게 지금도 우연이라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미국의 EDXM 거래소 그들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인내심 있게 지금 영업 개시를 했지만 사람들 지금 코인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세력들조차도 지금 인내심 있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 뭐 기대감은 증폭시키지만 이게 뭐 일단 내년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이제 가격이 계속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 대중들은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ETF 승인이 돼야 가격도 상승이 되겠죠. 그 이후에 진짜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추나스, 이제 블룸버그 이 애널리스트 중요합니다. 세이파트와 발추나스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 그 돈나무 언니의 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SEC와 의견을 교환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SEC가 이것저것 지금 보완을 해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아크가 지금 수정본을 제출을 한 거죠. 이게 수정본이 지금 5장 더 많아졌습니다. 뭘 추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크가 SEC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서 처리했음을 의미한다. 지금 선생님이 답안지 틀린 거 다시 제출해와 해서 지금 다시 제출한 거죠. 지금 뭐 ETF 승인이 임박했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SEC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게 이제 SEC 입장에 생각하시면요.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거 동시에 다 ETF 승인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몇몇 제출 기간이 지금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야 되는데 70점짜리인 겁니다. 이거 다시 80점, 90점이 아니라 100점으로 다시 채워와 기회를 준 겁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블랙락만, 피델리티만 이게 ETF 승인이 되면 이거 특혜 시비가 이거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이렇게 뭐 빨간 펜이라고 하네요. 그 선생님처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뭐 그레이스케일에서 블록체인 채택 증가 시 코인 가격이 비선형적으로 상승 가능. 비선형은 그냥 수직으로 꺾여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드는 말이 이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네트워크가 늘어날수록 이 채택이 될수록 토큰 가격이 그냥 수직으로 꺾일 수 있다. 지금 뭐 퍼블릭 블록체인 활성자 수가 지금 기존에 뭐 우리 그냥 애플리케이션 비교할 때 매우 적다. 이더리움 월간 사용자가 610만 명인데 소셜랩 옐프라고 있나 봅니다. 이게 지금 이거에 이더리움의 20배가 넘는다. 이게 아직 대량 채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지금 안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자, 피델리티도 똑같은 얘기했죠. 개발자가 많고 사용자가 많으면 대량 채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 코인을 이렇게 들었었죠. 대량 채택이 되어야 가격이 지금 수직으로 꺾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뭐 비슷한 얘기인 겁니다. 대량 채택을 받을 코인을 우리가 쌀 때 선점하는 것. 이게 돈 버는 거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 페이팔 사장, 이게 이제 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를 얘기합니다. 마크 저커버거가 자기가 같이 일을 해봤더니 이제 그 DM이죠. 리브라 프로젝트 이끌었던 데이비드 마커스가 예전에 그 마크 저커버그가 비트코인 되게 좋게 얘기를 했다더라. 지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이제 내년 1월에서 3월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결국 승인이 되냐, 승인이 안 되냐, 두 가지 나뉘고요. 승인이 근데 된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선물 ETF를 듭니다.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2021년 10월과 11월, 이때 정말 그 정점이 있었죠. 이때는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더리움 선물 ETF가 알트기 때문에 비트보다 더 오르면 더 올랐지 덜 오를 코인은 아닌데요. 하필이면 이 하락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론칭을 해서 지금 이더리움 뭐 누가 관심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가격, 그때의 분위기가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상승장의 분위기고 가격이 뭐 한 35,000달러, 4만 달러 수준에 있을 때 이게 현물 ETF가 승인되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3만 달러 밑에 그냥 별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때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도 똑같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 지금 다 상승을 했잖아요. 자, 최고점 대비해서 20, 3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싸졌네?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을 올 초에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정부에서 거래량이 역대급 최저여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완화 정책을 폈죠. 뭐 보금자리로 무려 40조 원을 풀고요. 분양 자격, 이제 그 청약이죠. 청약 자격, 대출 조건을 이렇게 많이 완화해서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문을 터줬습니다. 그 결과 거래가 일어났죠. 작년 말 올해 초에 소위 말하는 단기적인 부동산 바닥이 잡혔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실수요자, 이것 봐라. 나 원래 살려고 했는데, 필요했는데,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서울, 경기 이제 남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거래량이 반등했죠.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 엄청나게 다급해질 겁니다. 왜요? 이거 지금 살려고 했는데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가격이 올라버린 거죠. 더 오르기 전에 사지화 가는 거죠. 다지화합니다. 자, 기관이든 개인이든 모두 가격이 오르면 매수 욕망이 좀 그 솟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래서 승인될 때 가격이 중요할 것이다. 가격이 그리고요. 하락장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요. 호재에 그렇게 반응 안 합니다. 어느 선 이상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좀 좋은 사례가 뭐 금도 있지만 구리 ETF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현물 구리 ETF를 JP 모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요, 2010년도에 10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될 때까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우려를 SEC에서 제기합니다. 이거 너희들 시세 네 맘대로 할 거잖아. 시세 조작에 대한 우려. 이때 어떤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까? 감시 공유 계약. 여기서 들어보셨죠? 이때도 감시 공유 계약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현물 ETF가 이게 또 그 기사를 다 보시면요. 실제 현물을 수탁을 해야 됩니다. JP 모건이건 블랙락이건 피델리티건 현물 ETF 살려면 그만큼의 현물을 사놓고 어디 수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이 이게 뭐 수량이 제한이 있잖아요. 블랙락이나 각 은행에서 미친 듯이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현물 ETF를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시 공유 계약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 구리 ETF 이거 승인을 결국 했는데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구리 가격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거의 8년, 9년간 하락세를 맴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JP모건 얼마든지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후려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계약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던 그 사례가 있죠. 자, 만약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수탁을 맡은 코인베이스 가지고 딴지를 걸 가능성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다. 왜요? 지금 SEC가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일한 이유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코인베이스와 저는 블랙락이 뭐 제휴를 맺고 잘 이것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크립토컨트 대표가 비트코인 검색량이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게 뭐 10월 12일자 지금 기사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대중들은 가격과 가치가 같다라고 하는 큰 착각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매번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블랙락에서는 코인베이스 제휴를 해서 서로 이제 그 코인을 팔려고 하고요. 피델리티 스타델 슈왑은 EDXM이라고 하는 월가 연합분 거래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4개 코인을 상장했습니다. SEC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SEC가 안 걸면 이거 가만 안 뒀을 겁니다. 자, 이더리움이 아직도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명품 옷, 가방, 자동차, 뭐 테슬라다, 뭐 스타벅스가 반값 세일하면 우리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냥 긁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나 주식, 코인은 70%, 80%, 뭐 90% 이상 할인을 해도 아무도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밌는 뭐 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직장인이 이제 후회의 삼각지대,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집을 샀더라면, 주식을 샀더라면, 껄껄껄 하다가 우리 뭐 기회를 이렇게 놓치지 않았냐 하는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제가 이제 오랫동안 코인을 하다 보니 주변에 사실 이런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트코인 나 100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살 거야. 저는 이 말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100만 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비트코인이 1000만 원 간다? 이더리움이 다시 뭐 10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이때 올인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뭐 지금은 내가 난 그때 가면 뭐 쌓아놓던 돈 다 쓸 거야. 쉽지 않습니다. 자, 대폭락장이 만약에 진짜 온다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배짱이라고 하는 게 그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긴 하락장. 시장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자, 공부하고요. 그럼에도 실행했지만 실패했고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것을 내가 극복한 다음에야 비로소 배짱이 나한테 생기는 거고요. 노하우라고 하는 게,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게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를 거머쥘 수가 있고요. 그 부를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배짱과 노하우는 이 실패를 반드시 겪고 난 다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크립토에 매우 큰 기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